저는 남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39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딱 10년째고 8살 아들 하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없이 둘이 살자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인생이란 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신혼 초반부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정부모님까지 아이 언제 낳냐고 닥달을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하도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적처럼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 뒤로는 아무 고민 없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 낳기 전과 후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 공무원 부부예요. 둘 다 구급 시절부터 만나왔고 연차도 비슷해서 서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큰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에 은행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구입했고 지금까지도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처음엔 아이 낳기 싫었던 이유 중 하나도 우리가 공무원이라 아이 키울 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대출 갚고 생활비 쓸 거 쓰면서도 적당히 저축하며 살아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도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이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별다른 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끝나나 싶었는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는 바람에 결국 오늘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집안에서 외동으로 자라와서 형제가 하나도 없이 컸는데 저희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는 3살 아래고 결혼한 지는 3, 4년 정도 됐네요. 신우는 결혼하기 전부터 절대 아이 갖기 싫다고 하더니 정말로 올해까지 애는 낳지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갖기 싫다 하면 맞벌이라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할 텐데 결혼하자마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며 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 달 쉬다가 다른 직장을 구한다고 했었는데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웃긴 건 시부모님이 저한테는 빨리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셨지만 정작 자기 딸은 애 안 낳고 직장까지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도 전혀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심해부가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벌이로 둘이 먹고 사는데 그다지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항상 돈에 쫓기며 팍팍하게 사는 듯 해보였고 자주 돈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결국 얼마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돈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하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약간 다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더라고요. 우리 신우는 진짜 사람 자체가 너무 게으르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가 본인이 아이 키우느라 힘들게 고생해야 하고 술도 못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까지 소홀히 하고 일주일에 최소 3일 정도는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다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집에서 혼자라도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 하더라고요. 진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인데 신우의 술버릇마저 고약한 편이라 두 부부 사이에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우가 가는 술자리에 항상 여러 남자들이 있었고 신우가 술이 잔뜩 취하면 아무 남자한테나 안기는 버릇 때문에 언제 저러다가 큰 사고 한번 치겠다 싶었죠. 술 좋아하는 건 그 집안 내력인지 우리 남편도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우 정도는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었죠. 남편을 통해 신우가 또 사고 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옆에서 볼 때마다 불안했고 사실 진작에 이혼당했어도 할 말 없을 정도예요. 그래도 꽤 오래 버티고 산다 싶었는데 결국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거죠. 우리 동네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알고 지낸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 친한 친구인데 안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 부부도 종종 한잔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이 친구도 진작에 결혼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유부남인데 언제 한 번은 우리 부부가 신우네 부부와 함께 친구 가게에서 술을 한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아저씨가 다 되어 배도 살짝 나오고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키가 180이 넘고 생긴 것도 잘생긴 편이라서 은근히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친구 가게 매상 올려주려고 찾아갔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신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 가게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며칠 후에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제 신우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서 술을 마시고 간다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밤늦게 와서 술을 마시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 다 유부남 유부녀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제 친구 가게가 참 마음에 들긴 하나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 눈치 못 챈 것이 제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다른 손님도 없는 조용한 가게에서 제 친구와 신우가 둘이 술을 마시는 날도 자주 있었는데 그러다 정분이 났고 있을 수 없는 일까지 일어나고야 말았죠. 대놓고 그렇게 바람을 피우다가 심해부에게 현장을 적발되는 바람에 신우는 바로 이혼하고 제 친구는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고 해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매일 술에 취해 신우가 집에 들어오니까 의심을 하던 심해부가 뒷조사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증거를 잡혀서 한순간에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도 아무것도 못 받고 오히려 거액의 위자료까지 지불하고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돈도 안 벌고 몇 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한 신우가 그런 돈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딸 교육 잘못시킨 죄로 저희 시부모님이 신우의 위자료까지 다 내주시고 지금은 시부모님 댁에서 셋이 같이 사는 중이에요. 정말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시아버님도 진작에 은퇴하시고 간단한 소일거리로 용돈 정도 버는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하는 일도 없으세요. 연금 나오는 것과 저희가 매달 조금씩 드리는 용돈만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집에 날백수나 다름없는 신우가 들어오게 되면서 형편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 살림에 여유가 없었는데 신우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시고 놀고 먹는 다 큰 딸까지 품고 살다 보니 집안에 돈이 씨가 마를 지경이었죠. 그쯤 되면 신우가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기가 막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세 사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 너희가 주는 용돈을 2배로 올려줘야 할 것 같구나.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용돈이 30만 원인데 그걸 한순간에 2배로 늘려서 60만 원을 달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돈이 더 나오는 직장도 아니고 매달 뻔한 월급으로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30만 원이 결코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시댁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편이라서 저희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진 않아도 되거든요. 원래 저희 남편이 시댁에만 용돈 드리는 게 죄송하다며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용돈을 드리자고 했었는데 부모님이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으셔서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만 챙깁니다. 하지만 시댁은 저희가 아예 안 도와드리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돈이 모자랐고 매달 30만 원 보내는 것 외에 남편이 저 몰래 자기 용돈으로 조금씩 더 보내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희도 자식돌이는 할 만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우가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우리가 신우 생활비까지 계산해서 더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아가씨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스스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딸이 어쩌다가 이혼하게 됐는데 너가 그런 놈을 소개만 안 시켜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멀쩡하게 잘 살던 내 딸을 이혼녀로 만들었으면 너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라고 하시길래 저는 왜 신우의 이혼이 제 책임인지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어요. 지가 좋아서 제 친구 가게에 출근 도장 찍다시피 하고 단둘이 술 마시면서 꼬신 것도 전부 신우 본인의 선택 아니었나요? 헌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 생각하셨어요. 애초에 제가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신우를 데려가지 않았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막말로 저희 신우가
살림자라고 착실하게 살던 현모양처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울하고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원인 제공자로 몰리고 앞으로 신우 몫의 생활비까지 더 달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속에 있던 말을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아가씨 평소 행실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남자들이랑 놀고 다녔는데 어떻게 저한테만 뭐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신 나갔냐고,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저한테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는데, 기왕 한번 입에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평소에 신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가씨는 진짜 이혼 당해도 싸요. 결혼하고 돈 한 푼 안 벌면서 몇 년 동안 집에서 놀기만 했잖아요. 나가서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바람 피운 게 아니었더라도 진작 소방 맞고 내쫓겼어야 정상이에요. 그나마 이혼한 시매부가 사람이 좋아서 지금까지 먹여 살린 거지. 아가씨가 돈도 안 벌고 애도 안 낳고 그렇다고 살림을 하길 했어요, 뭘 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쌍욕을 하며 화를 내길래 그냥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신우가 나가서 남자랑 술을 마시던 집안 살림을 안 하던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지가 돈을 안 벌어서 살림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용돈 한 푼 주는 꼴을 본 적 없었어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혼까지 당했으니 이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왜 집구석에 처박혀서 놀고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시모랑 한바탕 해놓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대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냐고 묻더라고요. 당신, 대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 했길래 엄마가 화가 그렇게 많이 났어? 이번엔 진짜 그냥 안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냥 안 넘어가면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아까 낮에 어머님이랑 전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당분간 용돈 좀 더 챙겨드리자. 엄마도 동생 때문에 힘들어서 더 그러실 거야. 지금은 걔도 이혼당한 충격 때문에 바로 나가서 일하긴 힘들 거고 몇 달 쉬고 나면 알아서 직장 구하겠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러지 좀 마. 라면서 마치 제가 잘못이라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투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마치 제가 원인 제공이라도 한 것처럼 자꾸 이상한 말을 덧붙이길래 그날 시댁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얼굴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안 하며 지내다가 남편과 싸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더 보내드리자는 소리를 할 뿐 도저히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사람이 돈 앞에서 가장 치사해진다더니 저는 저대로 절대 한 푼도 시댁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용돈 더 보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질 않더라고요. 결국엔 서로 말다툼 끝에 남편이 먼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는 말을 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맘대로 못 줘? 이제 돈 관리 따로 하자. 생활비만 당신 통장에 입금하고 남는 돈은 전부 내가 알아서 사용할게. 저 인간은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알고 저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출금 갚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쓰는 기본식비에 각종 보험과 공과금, 그리고 아이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엄청납니다. 본인이 번 돈 본인 맘대로 쓰겠다는 남편에게, 그럼 나는 그런 인간에게 청소, 빨래, 식사까지 제공할 이유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하고 매달 양육비만 보내라고 했어요.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많이 당황했는지 대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애가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냐고 그건 아니라 하더군요. 왜? 이혼은 못하겠어? 그럼 생활비 외에 내가 해주는 집안일을 월급으로 계산해서 보내줘. 청소, 빨래, 식사 준비해. 육아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 이 정도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매달 들어가는 고정 생활비 외에 200만 원씩 더 달라고 하면 아마 남편 월급보다도 많은 돈이 필요할걸요? 어떻게 머리를 굴려봐도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자 남편이 금방 꼬리를 내리고 자기가 돈 이야기 꺼낸 건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돈 관리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어머님께 드리던 용돈도 이번 달부터 아예 끊어버리자고 해버렸습니다.
아가씨 당장 나가서 일하라고 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밥값은 스스로 해야지. 어머님도 우리한테 30만 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딸한테 생활비 받으시라고 전해줘. 남편은 그래도 원래 드리던 30만 원까지 끊어버리는 건 너무한 일이라며 저를 말렸지만 한 번 결정된 일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인데 그 용돈을 시모에게 가져다 주는 것까진 제가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시댁 용돈을 끊어버리겠다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어머님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너가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냐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노발대발 하시길래 하실 수 있으면 맘대로 해보시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가진 돈도 없고 그동안 저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시모가 뭘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아직도 신우는 집에서 놀고 먹는 중이고 저도 한번 시작한 이상 먼저 숙이고 들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집안에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죠. 사지멀쩡한 자기 딸은 놀고 먹게 하면서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더 내놓으란 심보는 대체 어디서 나온 놀부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 이야기까지 한 뒤로는 이번 일에 한 발짝 물러나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빈말하는 스타일 아니고 한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마음 바꾸는 일 없는 사람이란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저 혼자 벌어서 아이 키우며 못 살 것도 없는데 남편은 저한테 이혼당해서 시댁으로 쫓겨나면 혼자 벌어서 나머지 세 식구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신우가 놀고 먹을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주머니에서 시댁으로 나갈 돈은 0원입니다. 남편도 또 한 번만 헛소리하면 그땐 정말 쫓아내버릴 거예요. 저희 시모도 자식들이 전부 이혼당해서 집구석에 들어와 있으면 참 기분 좋으시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6년이 지났고 현재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5살의 여자입니다.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 세 식구가 행복하게 지내도 모자란 시기일 텐데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남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혼한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전혀 없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까지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안정된 결혼 생활을 다 포기할 정도로 남편과 저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혼 결정하기 직전에는 매일같이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과도 싸웠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어차피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신혼 초반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나마 믿고 살았던 남편까지 제게서 등을 돌린 순간 이혼 말고는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제 이야기는 전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과 시부모 입장만 제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인간과 계속 살다간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생각이 없었으니 그렇다 치고 남편마저 귀를 막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주변의 남편 지인들을 통해서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생각해서 절대 이혼만큼은 막아내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와중에 남들이 하는 소리가 중요해? 제발 너 생각만 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식구들을 먼저 생각해봐. 남편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태도였고 저는 저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망신당하는 것도 감수해가며 남편에게 손을 내민 건데 결국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이혼하는 수밖엔 없었어요. 진작 이혼했고 어차피 다 끝난 마당인데 이제 와서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잘못을 깨닫고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혼할 때부터 시댁이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었겠죠. 신혼 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쁨 받는 며느리였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제가 부침성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남들처럼 시부모에게 애교를 떨지도 못하고 자주 얼굴 보러 찾아뵌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 초반 2, 3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노처녀로 끝까지 시집 못 갈 줄 알았던 저희 신우가 작년에 갑자기 시집을 가게 되면서 시댁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3살 터울이고 신우가 저보다 1살 많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남매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두 사람이 서로 소닥보듯하며 지내더니 신우가 뒤늦게 시집 간 뒤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둘 사이가 좋아졌어요. 시댁에서 자주 만나서 같이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신우의 결혼을 기점으로 시댁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도 몇 번 같이 가자고 해서 시댁 모임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워낙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한 번 마시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 그 자리에 섞여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문이었죠. 그래서 몇 번 따라가 본 뒤로는 시댁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혼자 가라고 했고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댁 식구들과 따로 놀며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신우는 처음엔 저에게 딱딱한 호칭으로 부르지 말고 편하게 언니라 부르라며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앞에서 잘 웃어주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길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겪어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남 앞에서는 착한 척 사람 좋은 척을 하지만 뒤로는 호박씨 까고 남 뒷담화하는 걸 즐기는 이중인격자였어요. 처음엔 저한테 정말 편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둘만 있을 때는 저도 신우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편과 시부모에게 평소 서운했던 말들을 하게끔 유도하더니 나중에 전부 시부모에게 이야기해서 이간질을 시키곤 했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다 모여 술자리를 하는 날엔 저만 그 자리에 빠지고 없었기 때문에 다들 제 흉을 보기 딱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없던 일도 몇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사실인 양 믿어버리는데 저는 신우의 이간질 덕분에 세상 둘도 없는 나쁜 며느리 나쁜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에는 남편이 제게 시댁 가서 같이 저녁 먹자 하더라고요. 분명 저녁 식사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질 거고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우두커니 앉아있을 생각에 상상만 해도 가기 싫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아이 보고 있을 테니 편하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대뜸 제게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우리 가족이랑 친해지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식구들이 당신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잖아. 라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화를 왜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전부 신우의 이간질 때문에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렇다고 제가 시댁 식구들과 아예 담쌓고 지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자주 얼굴 보러 가진 않아도 시어머니와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아이 사진도 보내드리고 명절이나 기념일처럼 반드시 며느리로서 참석해야 하는 자리에는 흔쾌히 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집 잡힐 만한 잘못을 한 적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성질을 한번 부린 뒤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편하게 해준다지만 그래도 내가 시어미인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니니?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신혼 1년 차도 아니고 이제 와서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하라니. 저한테 별 신경도 안 쓰고 사시다가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어서 처음 며칠은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전화를 걸었지만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었고 어머님도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억지로 전화기 너머로 어색하게 안부나 묻다가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제가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 별일 없이 연락하는 편도 아니고 대부분은 명절에나 한 번씩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거지 평소엔 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그때 이후로 제가 연락을 잘 안 한다며 서운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심지어는 남편조차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저보고 먼저 연락하고 다가갈 노력을 하라는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조차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번 먼저 드린 적 없습니다. 당신은 장인어른 불편하다고 우리 아빠랑 한 집에 있는 것도 싫어하잖아.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안부 전화 한 적 있어? 왜 당신도 안 하는 일을 나한테 하라고 강요하는데?
이렇게 남편에게 따졌더니 원래 사위와 처가 사이는 불편한 게 맞다면서 오죽했으면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겠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처가 부모에게 연락 안 하는 건 전부 장인장모가 불편할까봐 배려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무슨 세상에 그따위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한 건 사위가 불편한 만큼 며느리도 시댁을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일방적으로 저만 시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제가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고 남편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쓸데없는 격식 같은 건 안 따지는 분들이라 괜찮다고 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서로 상대방에게 너는 왜 우리 부모한테 잘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갈수록 서로 냉랭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개념 없는 신우가 뒤에서 제욕을 하고 다니던 남편과 시부모가 생트집을 잡으면서 저를 괴롭히던 말던 크게 신경 안 썼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시댁과의 냉전이 이어졌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도 하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대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싶었지만 아이를 구김없이 크게 해주고 싶어서 참았어요. 그러다 올해 초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빠른 시간에 아이가 생겨서 집안에서는 다들 다행이라 생각했죠. 우리 시댁 집안이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고 신우도 결혼하고 난 뒤엔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겠다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매부가 돈을 잘 벌거나 집안에 여유 있는 것도 전혀 아니라서 항상 신우가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에 무리해서 아이까지 가졌으니 솔직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죠. 한참 출산 준비를 하던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은지 금액은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낳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고생했단 말 한마디 듣고 넘어갔어요. 제 친구들은 아이 낳았을 때 시댁에서 용돈도 받고 명품 가방이나 심지어는 시부모가 차를 사주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제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며 말로 때우고 넘어갔고 대신 친정엄마가 산후조리할 때 쓰라며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이 낳기 직전까지 저도 휴직 안 하고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 정도는 걱정할 필요 없었지만 친정에서 주신 돈을 몸조리하는데 알차게 사용했었습니다. 조리원 2주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우미 아주머니도 신청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덕분에 산후통으로 크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푹 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마 친정엄마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고생했던 경험으로 신우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은지 추천해주고 저는 소득 때문에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못 받았지만 그것도 한번 알아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남편을 통해 듣게 된 사실은 신우의 시댁에서 돈이 아깝다며 산후조리원 가지 말라고 해서 신우가 울고불고 시매부와 싸우다가 결국 일주일 조리원 예약을 했고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게 싫다며 도우미 신청은 안 하고 우리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에 가서 수발 들어주고 산후조리 도와주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신우가 출산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쓴 건 알지만 산후도우미 비용은 나라에서 지원금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 적을 텐데 그 돈조차 아끼려는 모습 같아 보였어요. 아무튼 신우의 상황을 듣고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고 그때는 이미 시댁 식구들과 제 사이가 그리 좋진 않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던지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넘겨버렸는데 지난 가을 단풍이 한참일 때 시어머니가 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셨다가 다리를 헛디디시고 굴러떨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어요.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지는 중상이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최소 몇 달은 더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어머님이 입원해 계실 때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갔었는데 어머님은 본인이 다친 것보다 얼마 후에 있을 신우의 출산 걱정을 더 먼저 하셨습니다. 내 딸 산후조리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쩌니?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당연히 애볼 줄도 모르고 집안일을 할 줄도 모르셔서 전혀 신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 왠지 남아있는 저한테 불똥이 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제가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중이고 저도 집에 오면 우리 집 살림하랴, 3살 아들 돌보랴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라서 설마 나를 시키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어머님 갈비뼈가 부러지고 2주가 조금 지났을 때 예정일보다 며칠 빠르게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랑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신우의 아이를 확인했고 신우는 아이와 함께 조리원으로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신우가 조리원에서 나오게 되면 낮에 산후조리를 저보고 맡아서 하라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저한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도 절대로 싫었을 텐데 마치 제가 당연히 자기 동생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명령조로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내 동생 조리원에서 나오면 당신이 걔네 집에 가서 도와줘야겠다. 저는 절대 하기 싫다고 대답했고 안 그래도 우리 애 때문에 직장도 못 다니고 낮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신우 산후수발 들러가냐고 딱 잘라 싫다고 거절했어요. 평소에 신우나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잘해주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내 뒤에서 욕하고 이간질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배알도 없이 그 집안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겠어요? 어머님이 못하게 됐으면 차라리 돈 주고 사람 쓰라고 했더니 남편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주냐며 그냥 낮에 몇 시간 가서 애도 봐주고 집안일 좀 대신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유세 떠냐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냥 너가 좀 해주면 안 돼?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이번 기회에 너가 도와주고 우리 식구들한테 점수 따면 서로 좋잖아. 뭐하러 쓸데없이 사람 부르고 돈 낭비를 해? 그럼 제가 애 낳고 친정엄마가 준 돈으로 도우미 아주머니 불렀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기기 싫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면 제가 아이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나 신우가 와서 제 수발 들고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인간들이 해준다고 해도 제가 먼저 싫다고 거절했겠지만 저한테 미역국도 한 번 안 끓여줘 놓고 이제 와서 신우 산후조리 도우라고 하면 제가 가서 수발을 들어줘야 하나요?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저보고 이기적이고 식구들 생각 안 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더니 결국 네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그만이지? 남편 하는 말이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면 당신이 회사 한 달 휴가 내고 동생 산후조리 해주라 했더니 그런 건 불가능하답니다. 제가 평소에 시댁을 무시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뻔히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일부러 하지 않는 거라네요. 남편과는 이 문제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결론이 안 나오고 서로 스트레스만 더 받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신우 문제로 싸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하실지 뻔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기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더니 자기 딸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잔소리가 줄줄 쏟아졌습니다. 너가 아무리 우리 집안 무시해도 시집 왔으면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말 듣고 있으니 속에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사람 부르라고 그 집안은 산후도우미 부를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냐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혹시 저한테 일 시키면 공짜라서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공짜 아니에요. 일 시키시려면 저한테 돈 주셔야 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며느리 너가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식구끼리 서로 돈 얘기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려고 드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시네요. 어째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나 단어조차 똑같았습니다. 저 없을 때 시댁 식구들이 과연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말대꾸했다면서 또 한 번 소리 지르고 집안이 다 뒤집어졌어요. 결혼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던 참고 살았는데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처음 하는 이혼 이야기에 남편이 한참 동안 벙쪄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나 진짜로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한테 질려버렸어. 너희 식구들이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르는 줄 알아? 그런데도 나보고 우리 애들 처없고 신우 산후조리 도우러 가라고? 너가 사람이야?
그날 정말 남편이랑 저는 끝까지 갈 생각으로 밤새 싸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한다는 말은 시어머니한테 말실수한 거 사과하고 신우 산후조리 하랍니다. 눈앞에서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본인 할 말만 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 보면서 내 결혼 생활은 망했구나. 이제 다 끝났다 싶었어요. 여기서 참고 넘어갔다가는 온 시댁 식구들이 나를 바보 천치등신으로 알 것 같단 생각에 다음날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세상 천지의 며느리한테 자기 딸 산후조리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화가 잔뜩 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했더니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잘못했다며 집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절대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잘못 뉘우치고 다시 잘 살아볼 생각으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대충 미안하다 하고 저한테 신우 산후조리 시킬 생각뿐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이혼 문제로 협의하느라 따로 만나서 마지막까지 대판 싸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 험한 꼴 다 봤습니다. 정말 소송까지 가기 직전에서 간신히 합의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그리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받기로 하면서 깔끔하게 갈라서게 되었네요. 지금은 아직 애가 어리기 때문에 낮에 4-5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부터는 친정엄마 도움받으면서 다시 회사도 다녀볼 생각이에요. 저 혼자 벌어도 아이랑 둘이 먹고 살기 충분한데 당분간은 부모님 댁에 있을 생각이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신우는 결국 조리원에서 나왔지만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결국 급하게 산후도우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비용 때문에 심해부와 싸웠다네요. 저도 애 낳아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불쌍하긴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의무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애 낳았을 때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으면서 어째서 자기들 급할 때는 며느리도 가족이라며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저는 이제 없어졌으니 그 집안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면 되겠네요.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못한 부모로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제가 혼자 키워야 하는 만큼 정신 더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